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래도 저도 이곳에서 위로를 많이 얻기 때문에 한번 제 사연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당황하기도 했고 많이 슬펐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에게 남편의 불구 소식은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라도 고무신 거꾸로 신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 아무리 잘 살아도 무슨 재벌도 아니고 저 남자가 널 위해 무슨 돈을 벌어다 주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돈이 없으면 내가 벌면 되는 거고 돈만 생각했으면 병관 씨랑 결혼 생각하지도 않았어. 우리는 네가 안타까워 그러지. 뭐가 아쉬워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힘든 삶을 살아가려고 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지 않니? 아니? 언니, 나한테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용기와 희망을 줘도 모자를 파네. 왜 이래? 너 안타까워서 그러지. 언니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 엄마 아빠가 우리가 잘 살길만을 바라셨는데 네가 이러고 사는 거 알아봐라. 얼마나 억정이 무너지겠냐고.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마.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친언니는 저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오라고 했고 사실 언니는 저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대놓고 비난하기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언니한테 볼멘 소리를 하며 제 꿋꿋한 사랑을 지켜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멀리 계신 친정부모님께는 놀라시지 않게 차차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매일 본인 삶이 비운하다며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는데 슬픈 이유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참 컸어요. 나도 속상해. 본인 마음 같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나 같은 불구 남편 창피하지? 아니 전혀. 두 다리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당신 나도 있고 할머니, 어머님도 계시잖아. 뭐가 그렇게 두려워? 하루아침에 그럼 장애인이 되었는데 안 두렵고 배겨?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 어? 삶을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던 남편에게 위로가 되어주려고 노력했고 그 모습을 시어머니는 짠하게 생각하셨어요. 본인 자식 일이라 더 마음이 안 좋으셨을 테지만 본대가 성격이 남을 먼저 위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제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애인 와이프라니. 어쩔 거야 정말.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그게 왜 어머님 탓이에요. 이가 힘들 거고 또 어머님 마음도 힘드시면서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남날이 창창한 너한테 내가 어떻게 이리 살으라고 하겠어. 나 그렇게 양심 없는 시어머니 아니다. 병관이도 그렇고 너도 잘 생각해. 어머님, 저 이 집에 시집 올 때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 달이 이렇게 된 거 오히려 안타까울 뿐이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상한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죽어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니까요. 고맙다. 에휴, 아들 하나 있는 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내 팔자가 박복하지. 어머님 그만 우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우시니까 마음을 다잡았던 저도 눈물이 흐르네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병관 씨한테 힘을 주며 살아요. 고맙다.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너 마음 아프지 않게 내가 잘 헤아리마. 우리 장손이 뭐 어쩌고 어째. 눈물 거더라. 여자들이 눈물바람하면 집안이 재수 없는 거야. 네가 그렇게 눈물바람을 하니까 우리 장손이 잘 될 리가 있어. 네 남편 잡아먹고 이 집에 살고 있으면 네 아들 하나 잘 건사했어야지. 시댁에는 시할머니도 계셨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긋나긋하신 시어머니와는 반대로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매일같이 호통을 치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늘 기가 죽어 있었고 본인은 그러지 말아야겠는지 저에게는 늘 다정하셨어요. 우리 불쌍한 장손 어쩌면 좋아.
네가 박복하니까 자식까지 이런 꼴이지. 그래서 애초에 내가 너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거야. 얼굴에 복은 하나도 없어서는. 어머님, 저 그래도 이 집에 들어와 산 지 30년이 넘었네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네가 며느리 봤다고 날 우습게 보려고 해? 웃기지 마. 이 집에 붙어있는 것도 다 꿍꿍아 있어서 그런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나한테 잘못 걸리기만 해봐.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래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시할머님의 말에 눈 하나 깜짝을 안 하셨어요. 워낙에 익숙하신 모습이었고 너무 놀랐지만 그래도 그렇게 덤덤해지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났을지 안 받아 화냈죠. 저라도 옆에서 꼭 위로가 되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내게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마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좀 아랫목에 몸 좀 지지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죠. 그리고 어머님이 들어가서 좀 쉬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도 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저희 성화에 못 이겨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죠. 하지만 이 꼴을 시할머니는 가만히 못 보셨어요. 아주 며느리 받다가 팔자 늘어진다. 네 아들 이렇게 불고 만들어 놓은 네 팔자가 지금 쉴 때야? 할머님, 무슨 말이 그러세요. 어머님이 다 해놓으신 거 제가 수저만 놓는 건데. 넌 조용히 해. 다 제 팔자가 못나서 지 남편 잡아먹고 지 아들까지 불고 만든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팔자 좋게 쉬고 있을 수 있어? 아, 할머니 그만해요. 엄마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엄마 탓을 해? 남자가 오토바이 좀 탈 수 있지. 다 제가 박복해서 네가 이런 사고가 난 거야. 알아? 우리 장손까지 다친 마당에 내가 주둥이 다물고 있어야겠냐? 우리 장손이랑 아들 불쌍해서라도 나 가만히 못 있어. 할머니 고정하세요. 어머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평생 이렇게 고기 한 번 못 드시고 일만 하셨던 분인데. 아주 며느리가 네 편 들어줘서 좋겠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어. 그래봤자 박복한 팔자 어디 가냐? 아직 우리 아들이 내 꿈에 나와. 알아? 어머님, 제가 그렇게 미우신가요? 어떻게 이 나이 이때껏 일이 힘들게 하세요? 저 애비 죽고 그래도 애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어머님 모셨는데 공은커녕 어쩜 이리 저를 모질게 대하시나요? 우리 집 재산 바라고 네가 이 나이 때까지 붙어있는 줄 모를 줄 알고? 너 우리 손자 아니었으면 이 집에 같이 있지도 못했어. 고이한 것. 그래요. 저는 어머님한테 아주 나쁜 년이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도 지치네요. 아주 이제는 며느리 봤다고 지가 나한테 댐벼? 어머님한테는 제가 조금도 성에 안 차시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따뜻한 말 해주신 적 없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왜 널 따뜻하게 대하냐? 할머님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어머님을 잡아대셨어요. 어머님 마음이 많이 여리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내하고 사시는 것 같았죠. 남편 또한 어머님이 안쓰러웠지만 자신만을 오냐오냐하는 할머니를 배척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 그래도 지금 이때까지 할머니 밥 차려드리고 모신 게 어머님인데 어쩜 할머니는 맨날 어머님한테 그러실까? 당신이 어머님 좀 잘 챙겨드리고 당신 말이라만 껌뻑하는 할머니한테 얘기 좀 잘 들여봐. 옛날 노인네를 어떻게 말려. 사실 그리고 엄마 팔자가 진짜 그래서 아빠 죽고 내가 이렇게 됐나 싶고. 모르겠다. 나도 고달퍼.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행여라도 그런 말 마라. 어머님 진짜 속상해 하신다고. 그냥 너도 몸이나 사려. 할머니 화나시면 아무도 못 말려. 그리고 그 재산 다 누가 지고 있는데. 솔직히 엄마도 찍소리 못하는 게 돈 때문이지. 어떻게 알아? 그러려니 해. 너 이놈의 새끼야. 엄마한테 뭐? 아무리 네 할머니가 너만 그렇게 싸고 돌았다고 해도 내가 돈 때문에 이 집에 붙어있다고 하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그래도 누구 때문에 이 집에 버티고 있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 왜 사람 말을 엿들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됐다. 내가 삶에 희망이 없어 아주. 아니, 그냥 나온 말이에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할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나도 힘들지.
사실 지금 이 상황에 내 몸이 이런데 누구 챙길 여유가 있겠어요? 그래, 이 집 사람들 다 본인만 잘났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아들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그냥 내가 네 아빠를 따라 갔어야 하는 건데. 왜 지금까지 이 꼴을 보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자식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남편의 막말에 어머님을 한참 우셨고 그 옆에서 저는 어머님이 술친구가 되어주며 어머님을 위로해 주었어요.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다.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자식 새끼가 저러고 있다는 게 참. 죄송해요. 이도 원래 마음이 어리니까 진심은 아닐 거예요.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기운 내세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속내를 다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고맙다. 서방복 없는 게 자식복도 없다고 했는데 며느리복은 있나 보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에게 많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평생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는 유방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내가 참 박복하긴 한가 보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암까지 걸리고 무슨 죄가 많아서 이리 사는지 모르겠어. 어머님, 쾌차하실 거예요.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이랑 치료만 잘 받으면 진짜 좋아지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 유세다 유세야. 이제 아프기까지 하냐? 아프다고 몸져 누울 생각 마라. 그래도 네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할 도리는 해야 하는 거야. 할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 손주는 다리도 불기에 이 집에서 돈 벌 사람이 쟤밖에 더 있어? 돈은 꼭 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병관씨 이제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 찾아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가만 보니까 넌 누구 편이냐? 병관이 섹시면 딱 그냥 입이나 닫고 병관이 뒷바라지나 할 것이지. 시엘미가 하는 말에 매일 따박따박. 요즘 것들은 이래서 글러먹었다니까. 아주 많이 배웠다고 하던데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그냥 어머님이 안쓰럽잖아요. 암이라니. 그래도 30년을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어떻게 또 막말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참아요. 저희 어머님한테 제발 그만 몰아붙여주세요. 어머님한테는 제가 제일 죄인이죠? 안 그래요? 병들어 이제 몸 좀 눕는데도 그것 또한 제 복이고 제 잘못이에요. 어쩜 어머님은 예나 지금이나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세요? 하물며 강아지를 키우셨어도 이러시겠어요? 너보다 강아지가 낫지? 걔는 귀엽기라도 하지. 너같이 박복한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들 잡아먹고 손주까지 장애인 만들었는데 내가 널 좋아해야 하냐 그럼? 그동안 그럼 제밥 왜 얻어 잡수셨는데요? 너 때문에 우리 손주 며느리도 장애인 남편을 데리고 살게 생겼는데 내가 안 안타깝고 배겨? 그저 지만 불쌍하고 지만 안타깝지. 내 속도 모르고 네가 뭘 그리 잘라서 주둥이 나불대는지 어이가 없다. 할머니는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그래도 제가 어려운지 저에게는 막말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눈을 흘기는 정도였고 시어머님은 암 선고를 받고 나서야 깨달으신 게 많아 보였어요. 치료를 하고 본인 몸 회복을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제가 이렇게 병이 드니까 오히려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팔자 세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저 이제 머리 밀고 이렇게 병원 신세 지니까 좋으시죠? 저도 이제 할 말 다 하고 사렵니다. 이렇게 병들어서 제가 남는 게 뭐가 있나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감히 내가 누군데? 나 네 시엠이야. 네가 이 집에 와서 내 아들 잡아먹고 내 손주 기어코 장애인 만든 주제에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아이고, 나 오래도 살았다. 어머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 이제 예전처럼은 안 살 거니까. 똑같은 소리 마시고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려는 어머님께 할머니는 막말을 하였고 어머님은 이제 참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시작한 어머님의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그런지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기력이 이래서 그런지 할머니 밥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되니? 그럼요, 어머님. 마음 편하시게 얼른 말씀해보세요. 할머니 좀 부탁하자. 내가 몸이 이래서 솔직히 밥을 제대로 해드릴 수 있겠니?
아니면 할머니 모시고 어디를 갈 수 있겠어.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는 거 알고 할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우신 분인지 다 아는데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미안하다. 어머님, 당연한 말씀을 뭐 이리 어렵게 하세요.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할머님이 저한테는 그래도 덜 까탈스러우시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너한테는 이런 거 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걱정 마세요. 저도 이 집 가족인데 당연히 어머님한테 마음의 짐을 덜어드려야죠. 공짜는 아니야. 너보고 나처럼 희생하라고는 안 해. 딱 나 몸 괜찮아질 때까지만 부탁할게.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이 정도 돈 나와. 이게 네가 마음은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병관이도 그렇게 된 마당에 큰 힘이 될 거다. 병관이가 어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어? 이 돈으로 그나마 살 수 있을 거야. 네? 에이, 이런 건 안 주셔도 돼요. 한사코 거절했지만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오는 연금까지 합쳐 저에게 달에 300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라고 하시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어머님은 본인 건강만 생각하세요. 제가 어머님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머니 잘 챙겨볼게요. 그래, 부탁할게. 언제든 힘들면 얘기하고 나도 얼른 쾌차해서 너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어머님은 병마와의 싸움을 들어가시게 되었고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시할머님의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밉거나 하진 않았고 그저 빨리 쾌차하기만을 바랬죠. 여지껏 몰랐는데 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 어쩜 집에서 배워온 게 이렇게도 없어? 그러세요? 이게 나이가 드시면 입이 변한다잖아요. 제 입맛엔 딱인데 할머니 국에 소금 좀 더 쳐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참나 요즘 것들은. 할머니, 저 어머님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저 잡을 생각 마세요. 매일 할머님이 말하는 요즘 것들이 저고요. 저는 이유 없이 할머니가 트집 잡는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저 싫으시면 제 남편한테 얘기하면 되세요. 뭐야? 몸 아픈 애 붙잡고 뭐 집안 얘기를 시시콜콜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 싫으시면 저랑 잘 지내시면 되죠. 아이고 참나. 할머니는 제 말에 기가 차하셨지만 뭐라 반박할 말씀이 없으셨는지 그저 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머니를 모신 지 4개월째가 되었어요. 달달이 어머님을 뵙기도 했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집을 얻어 치료에만 전념하는 어머님이 있었기에 자주 뵐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몸이 불편하여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런지 저희 생활도 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월 300씩 주신다던 시어머님은 2달 정도만 300을 주시고 나머지는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 돈은 바란 적도 없지만 막상 입은 많은데 들어올 돈이 없자 아쉬운 건 사실이었죠.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본다고 해서 지방까지 가 가끔 일용직을 몇 번 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 벌어오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형편이 쪼들렸어요. 그렇다고 시할머님이 돈을 턱하니 내놓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나한테 돈 바라지 마라. 어차피 내가 지고 있는 그 돈이 다 애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라 내가 뭐 어찌할 수도 없어.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돈 바란 적 없어요. 그냥 건강히 계세요. 요즘 식탁에 올라오는 밥상 보면 돈이 쪼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 자급자족이야. 남한테 돈 바랄 생각 말고 사지 멀쩡하니까 나가서 일할 생각해. 우리 손자 얼마나 불쌍하냐? 걔 가끔 나가서 이틀씩 어디 가서 일하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너한테 하는 소리다. 네가 벌어도 되잖아. 나 일 시작할까? 당신이? 그래도 예전에 하던 일도 있고 할머님은 주간 요양센터 같은 곳에 있으시다가 내가 퇴근하고 픽업하면 어떨까? 그래도 우리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누구라도 안정적인 일을 해야지. 그래, 그것도 좋겠네. 미안하다. 나 같은 장애인 남편 만나서 네가 시할머니도 모시는 마당에 생활비 걱정까지 하게 하고 내가 면목이 없어. 그게 왜 당신 탓이야. 당신 몸 이런 거 난 그냥 마음 아플 뿐이야. 그래도 멀쩡한 놈한테 시집 갔으면 돈 걱정은 안 했을 거 아니야.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지. 엄마도 아프시고 참 가지가지다 우리 집.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어머님 쾌차하시면 더 잘해드리자. 얼마나 속으로 앓던 게 많으셨으면 병이 나셨겠어. 솔직히 살아온 세월 들으면 너무 안타까우셔. 그러니까 우리 꼭 따뜻히 잘 대해드리자. 너 같은 천사는 또 없을 거야. 남편은 제가 일하는 것을 환영했고 전 그렇게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차마 시어머니에게 달에 300씩 주시기로 한 돈은 왜 안 주시냐고 말을 하지 못했고 당연히 생활비는 각자 벌어서 쓰는 게 맞는 거다라고 싶었죠. 반찬이 이게 뭐냐? 뭐 하나 고깃덩이가 있어야 먹을 게 있지. 죄다 풀뿐이네. 할머니, 고지혈증이 좀 있으셔서 가끔은 이렇게 식단도 하셔야 해요. 나 눈치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죽어 나온 돈을 네가 받는다면서 왜 이렇게밖에 식단을 못 차려. 너 그 돈 빼돌리지. 공짜로 나 모시는 것도 아니면서 이게 어딜 생색을 내. 할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빼돌리다뇨. 고지혈증 때문에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이 식단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린 건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너 음흉한 거 누가 모를까봐? 나한테 걸리면 가만 안 둬. 제가 300씩 받는 줄 알고 계시던 할머니에게도 차마 돈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 성격에 아픈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뭐라고 하실 성격이기 때문에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돈은 사실 의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 역시 대놓고 왜 안 주시냐고 하지도 못했던 거고요. 엄마가 아프시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잊으셨나 봐. 내가 얘기해볼까? 그래도 돈은 줘야지. 아니야, 됐어. 나도 벌고 자기도 간간히 벌어오잖아. 그 돈으로 지금 우리 세 식구 잘 살고 있는데 왜? 어머님한테 돈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도 신경 쓰지 마. 진짜 천사다. 미안한 게 많은데 어쩜 이렇게까지 우리 엄마를 생각하냐? 어머님 살아온 인생 들으면 당연히 누구든 이렇게 생각할걸? 당신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잘해 제발. 얼마 전에 뵙고 오니까 얼굴이 더 수척해지셨더라. 잘 챙겨 드신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옆에서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어느덧 시할머니를 모시게 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저 역시 이런 삶에 익숙해져만 갔죠. 그간저는 예쁜 딸도 낳았고 그럼에도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남편의 일이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 그래도 고정적인 월급이 필요했거든요. 네가 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다 포기하고 나오라고 했잖아. 이제 애까지 다 낳은 마당에 뭘 어쩔 거야. 제일 일 못하는 거야. 내가 미리 예견했지만. 그래도 네 시어머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뻔히 형편 알 텐데 그래. 어머님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솔직히 이제서야 본인 인생 사시는 건데 내가 거기다 대고 주시기로 한 돈이 있으니 얼른 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무슨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남편이 이럴 줄 몰랐던 사실도 아닌데 뭐 어때 언니? 난 괜찮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니까 마음 아파서 그러지. 네 딸 보면 귀엽고 예쁘지만 난 내 동생이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배겨? 걱정 마. 나 괜찮으니까 내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언니 나 진짜 괜찮아. 늘 걱정뿐인 친언니 앞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녹록치 않은 이 현실이 서글플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내가 가장이다 생각하며 그냥 이 악물고와 일하면서 애 커가는 모습을 보고 살았네요. 이번 달은 마이너스네. 이번 달에 비 많이 와서 일 못 나갔지. 그치, 나야말로 일을 나오라고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미안하다. 가장이 돼가지고 번번이 신세만 지네. 그래도 이리저리 지방에 일 있다고 하면 가고 있어. 큰 돈을 벌어오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살았어요. 시어머니에게 하시던 것처럼 시할머니가 저를 대하시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역정을 내는 할머니와 사는 것 자체가 참 큰일이었거든요. 딸 하나 낳고 참 유세다 유세야. 그래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참나. 할머니, 요즘에는 딸이 대세예요. 그래, 너 잘났다. 참나. 아들 있으면 뭐하나요? 어차피 결혼하면 와이프 남자 될 건데. 뭐야? 그래도 그렇지.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것 아냐?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은 해야지. 저에게 아들 하나만 낳으라고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매번 들먹는 시할머니여도 옛날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였어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버거웠지만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디게 살았네요. 저에게 간간히 힐링하는 소통창구는 요양하시는 시어머니에게 가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가면 그렇게 속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또한 시어머니가 제일 많이 알아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우, 뭘 또 와. 일도 한다면서. 그래도 어머님은 못해도 한 달에 2번은 뵙고 가야죠. 저희 부모님이 인삼이랑 이것저것 보내주셨는데 가져왔어요. 어머님 요새 입맛도 없으시다고 하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거 있죠? 어머, 이 귀한 걸 잘 먹겠다고 꼭 전해드려라. 감사해서 어째? 근데 할머니 잘 계시니? 내 전화는 통화 안 받으시더라. 네가 고생이 많지? 네, 잘 계세요. 식사도 잘하시고 저한테 화도 잘 내시는 거 보니까 정정하세요. 그래? 노인들 원래 한 번에 훅 가졌니? 에휴, 마지막까지 내가 잘 모셔야 됐는데 내 몸이 이래가지고 너한테 침을 줬어. 에이, 어머님은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죠.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님은 효부 중에 효부세요. 그나저나 항암치료 힘드시죠? 그날 하고 한 이틀까지 힘든데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말정해져. 그래도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으니까 힐링도 되고 좋네. 내가 언제 이런 자연을 누려봤어야지. 맨날 밥만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싶은 요즘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누려도 되나 싶어서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니까? 어머님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마땅히 누리셔도 되죠. 고맙다. 근데 일 안 힘들어? 왜 굳이 일까지 하면서 몸을 혹사시켜? 돈이 모자라 그러니? 생활비 좀 더 보내줄까? 네? 아,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그래도 누구 하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도 했고 벌면 좋잖아요. 그래? 병관이 가끔 일도 가고 내가 주는 300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 에휴, 얼마 못 주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해. 아, 어머님, 혹시 계속 돈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여태 보냈지. 그 돈 쓴 거 아니었어? 내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 네? 아니, 어머님, 제 계좌에 돈 보내주신 거 맞으세요? 저 사실 첫 2달만 받아보고 지금까지 그 돈 본 적도 없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뭐하고 사실 시할머니 모시는 게 뭘 그리 유세라고 돈 달라고 할까 싶어서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린 건데. 에? 뭐야? 아니 내가 그럼 3년 동안 너한테 준 돈은 뭐니? 어머님과 대화 중 청정병원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간 저에게 늘 300씩 꼬박 주셨다고 하는 어머님이었고 전 그 돈을 딱 2달 빼고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정말이세요? 그렇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되겠네요. 아니 누가 아니래. 그 돈이 그럼 다 어디 간 거야? 너희 생활비 빠져나가는 통장 계좌번호 이거 아니야? 이상하다. 난 분명히 돈 보내줬는데. 매달 300만 원 줄 테니 시할머니 모셔달라던 시어머니에게 3년 지나 돈 받은 적 없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곧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밝혀지게 되었죠. 그 계좌 병관 씨 거예요. 그래, 근데 네가 쓴다고 하던데 병관이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이 사실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으면 해요. 저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겠다. 아니 참 이상한 일이네. 어머님은 절 믿어주기로 했고 전 그렇게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사라진 돈의 행방이 밝혀졌고 그 순간 시댁 집안이 아사리판이 되고 말았죠. 어머님이 주신 300 매달 이 집에 들어가고 있었네요. 네가 인간이야? 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네 할머니 모셔주고 알뜰살뜰 살림하는 네 마누라 뒤통수를 친단 말이야? 경이야, 미안하다. 내 말 좀 들어봐. 일단 사실 그냥 처음엔 내 다리도 이해해준다고 하고 하니까 그냥 같이 밥 몇 번 먹은 게 다야.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살림까지 차리게 됐는데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네가 너무 열심히 우리 집을 위해 사니까 말을 못했어. 왜? 네 집에 희생하는 사람 없어질까 봐? 넌 뒤에서 딴짓은 해야겠어서 네 집 신경 안 쓰는데 내가 대신 네 할머니 신경 써주고 어머님까지 신경 써주니까 말을 못했던 거겠지. 네가 사람이니? 어머님 죄송해요. 저 어머님 아들한테 막말 좀 해야겠네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 저놈의 자식 진짜? 아니 엄마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줘야지.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니? 네 내연녀도 네가 네 아빠 돌아가신 연금 갖다 바치는 거 알아? 아니 슬슬 정리하려고 했어. 당신한테 죄책감 생겨서 나도 이제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몰아붙이면 어떡하라고. 이유는 들어봐야 할 거다냐. 다리 불구된 거 안쓰러워. 하도 기죽지 말라고 용기를 줬더니 불구하도 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네.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이미 신뢰 깨졌고 절대 안 참아. 엄마 경희 좀 말려봐. 엄마 말이라면 그래도 경희가 껌뻑 죽잖아. 뭐? 내가 무슨 수로 그리고 너 어쩜 이렇게 엄마 망신을 시키니? 내가 그래도 네 아빠 죽고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망을 시켜? 경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어머님 저 이혼합니다. 경희야 이혼이라니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냐고. 그냥 걘 정리할 거라니까? 나 밖에서 일하면서 돈 버느라 낑낑대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니? 네 내연녀 방구석에서 펑펑 놀면서 300씩 꽁으로 주면서 둘이 얼마나 행복했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경희야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면목이 없어. 어머님이 왜 면목이 없나요? 잘못은 병관 씨가 했는데. 전 서둘러 집을 나와버렸고 그 길로 이혼을 신청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신청했다는 말에 시할머니는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아니 사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리 대단하다고 네가 이혼을 신청해? 아주 못 배웠다고 하니까 점점 더 그러지. 그러니까 애초에 네가 아들 하나 낳았어 봐라. 병관이가 딴짓을 했겠어? 원래 아빠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할머니 아무리 시대가 달라도 이건 아니죠. 할머니 때는 참고 사셨는지 몰라도 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걸 참아요? 뭐야? 아주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던데 네가 그 짝이구나. 네 시애미가 뭘 가르친 거야? 시어머니는 잘 가르쳐 주셨죠. 인성 덜 된 아들 바람피는 것까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간섭하나요? 게다가 암투병 중이신데. 할머님이 손자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리 개념이 바닥이죠? 아이고 아주 이게 입만 뚫렸지. 어머님 그만하세요. 뭐가 그리도 하실 말씀이 많다고 그러세요. 저 하나 잡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 며느리까지 잡으실 요량입니까? 전 그 꼴은 못 봅니다. 예, 당장 이혼해라. 경희야, 안 말려. 너 지금 네 아들 이혼남 만들려는 거야? 얘를 말려야지. 네가 어떻게 이혼을 하라고 부추겨? 얘 이혼시키고 저도 이 집 며느리 안 할랍니다. 제가 왜 이런 욕을 먹으며 지금까지 지냈는데요. 그나마 아들 하나 있는 거 정상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이렇게 얘도 막 나가는데 저라고 막 나가지 않을 이유 있나요? 저도 며느리짜리 사직서 씁니다. 그래, 안 말려. 아이고,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떵떵거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왜 이래요, 엄마까지? 경희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다신 안 그럴게. 넌 엄마라고도 하지 마. 나중에 네 아버지 보기가 부끄럽다, 정말. 애가 어떻게 이 모양이 꼴이야? 다신 안 그럴게요. 아니, 경희야,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어? 이제 슬슬 정리할 참이었는데 어떻게 이리 딱 걸려. 바람 한 번만 피는 놈 없다더라. 그리고 네 주제에 그렇게까지 바람을 피는데 봐주면 더하지. 나 너 용서 안 해. 네가 용서 안 하면 어쩔 거야? 병건아, 그냥 이혼해버려라. 아주 지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너한테 유세야? 네 엄마. 그리고 그렇게 쟤도 그렇고 어쩜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것들이 없어? 참나. 어머님이 제일 비정상이죠. 저 며느리짜리 사직서 썼으니 할 말은 해야겠네요. 네가 뭘 그리 할 말이 많은데. 그래도 남편 어머니이니 아무리 막말하고 모질게 하셔도 그냥 참고 지내자 싶은 게 한두 번이었는 줄 아세요? 네가 못나서 나한테 구박받은 걸 왜 내 탓을 해?
명 짧은 아들 주신 걸 미안해 하셔야지. 왜 그게 내 탓이에요? 저 어머님 용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안해 안 할랍니다. 엄마까지 왜 이래 진짜. 경위 좀 말려봐. 너도 이제 엄마 찾아오지 마. 엄마도 너 안 보고 싶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정상으로 키워놨다 생각했는데 내가 왜 널 보고 이 날이 때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너한테 내가 엄마이긴 했니? 그냥 밥 해주는 식모 아니었고? 엄마, 무슨 말이 그래. 남자가 진짜 바람 한번 필 수도 있는 거지. 넌 네 할머니랑 똑같아.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네 할머니 모시고 살아. 그러면 되겠네. 피차 피곤하게 하지 말고 서로 만난 사람끼리 살면 되잖아. 전 그렇게 이혼 소송을 이어갔고 그동안 남편의 외도가 정확히 인정이 되면서 생활비나 그런 것들이 그 여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증거로 남아 남편에게 불리한 소송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둔한 와이프길래 지금까지 살림 차린 걸 모르나 했더니 맹추는 아니었네? 가정 있는 유부남이랑 살림 차린 주제에 네가 그런 소리 할 입장은 아니지? 창피한 줄 알아. 사지 멀쩡해서 내 연남이 가져다 주는 돈 받고 싶었니? 아니, 나한테 돈 갖다 바치는데 누가 말려? 언니가 너무 멍청하게 산 거지. 법정에서도 그런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지 어디 보자. 너 시집가긴 글렀어. 내가 너 시집갈 때마다 내용증명 보낼 거니까. 평생 상간녀 낙인 찍히고 살아봐. 오빠가 재산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내가 왜 시집갈 걱정을 하겠어요. 언니랑 이혼하면 이제 완전 내 남자인데. 그 돈 내가 다 누리면서 살아야지. 저 사람이 재산이 많다고? 지 앞으로 뭐 돼 있는 건 있대? 아니, 달에 300씩 나오고 게다가 땅에 건물이며 다 본인 거라고 하던데? 진짜 정신적으로 회피하게 살았구나. 현실을 알려줄게. 달에 300씩 나오는 건 시어머니에게 나오는 거고 땅에 건물에 다 시어머니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어머님 혼자 사시게 걱정돼요. 그렇게 해놓으신 거라고. 그런 어머님이 평생 시할머니 모시고 아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신 거야. 뭘 알고나 떠들어. 아니, 그럼 오빠가 개털이라는 거예요? 개털 중에 상개털이지. 거지야. 상간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저와 상간녀가 실랑이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는 그곳에 찾아와 상간녀의 면상에 침을 뱉었어요. 고얀 것, 가정 파탄내니 좋으냐? 내 아들 가져라. 끼리끼리 만나서는. 어머님세요? 아니 어머님,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같은 소리 하네. 일단 제가 오빠랑 어떻게 될 줄 모르니 저한테 그렇게 막대하지 말아주세요. 너랑 내 아들이랑 잘 된다고 한들 내가 널 며느리로 생각할 것 같으냐? 아들을 버리고 말지. 아니 어떻게 철론을 끊어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기로서니. 내 아들 사랑하는 당신이 가지고 그냥 가면 되겠네. 아니 이 집은 와이프나 엄마나 다 아들 남편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 애 아들로 둔 적 없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살아봐. 저 대신 시어머니는 상간녀에게 참교육을 해주었어요. 전 이혼을 하고 위자료와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네가 이러면 나보고 어찌 살라고 그래. 그래도 숨쉴 구멍은 줘야지. 넌 나 숨쉴 구멍 줬니? 뒤통수 친 건 너야. 할머니 너한테 끔찍하시니까 할머니랑 살면 되잖아. 연로한 할머니 모시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내 몸이 이런데. 바람도 피는 몸뚱인데 뭘 못하겠어? 엄마도 이러는 거 아니죠. 그럼 엄마 건물 저한테 양도해서 줘요. 내가 미쳤니? 네가 알아서 살아. 엄마는 이거 하나뿐 우리 손녀한테 나중에 다 양도해 줄 거니까. 너 같은 아들은 아들도 아니야. 어디 할머니 모시고 살아봐. 이 나쁜 것. 내가 너 언젠간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내 뒤통수 치고 늙은 나를 버리니까 좋으냐? 너 이러려고 30년을 우리 집에 붙어 살았지. 어머님이 이러니까 제가 나가는 거예요. 병 하나 얻고 깨달았네요. 여태까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 싶은 게 한심하고요.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고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저 정도면 지금 변한다고 해도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편 어머니라고 정말 뭐라고 하시든 편히 모시고 싶었는데 그게 제 병을 키웠다고 생각하니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네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할 도리는 하자 싶어 염치 없지만
경희한테 부탁한 건데 경희도 채꼴 날까봐 이제는 더 살으라고 해도 못 살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당당하시고 정정하시니 알아서 사세요. 제 꼴 안 보니 좋잖아요. 그래도 내가 30년을 네 밥을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내가 너 좋아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 그래도 하던 밥은 하고 모시던 나는 모셔야지. 아니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 그렇게는 안 살아요. 경희도 그렇게 안 살게 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빌게요. 경희야, 나 걔랑 완전 끝냈어. 돈 없는 빈털털이라고 하니까 바로 끝내자더라. 내가 여태껏 걔한테 왜 돈을 갖다 바쳤는지 의문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다시 나는 안 팔게. 내 몸 이런데 불쌍하지도 않아? 몸이 그래서 더 안 불쌍해. 그 몸으로 그래도 날 배신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더 소름 끼쳐. 엄마, 경희 좀 말려줘요. 아니, 엄마, 나 진짜 버릴 셈이야? 나 엄마 핏줄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 찾지 마라. 너도 네 인생 살아. 병 하나 얻어보니 세상 부질없더라. 그러니까 힘 닿는 대로 살고 할머니 잘 모시고 살아. 경희야, 가자. 어머님 말씀 들었지? 알아서 잘 살아봐. 그리고 애는 2주에 한 번만 봐. 어떻게 우리 애를 그렇게 보라고 해. 너 바람 필 때 애 생각은 하면서 폈니? 이제 와서 좋은 아빠 코스프레 마라. 그나마 애한테 원망 안 들으려면 착실히 살아야 할 거야. 엄마 제발.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사냔 말이야. 그러게. 이렇게 날 실망시킬 줄은 몰랐다니가. 넌 엄마한테 연락도 마라. 평생 네 할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컸으니 엄마 말은 듣지도 않았겠지. 어디 네 할머니 모시고 살아라. 남편을 땅을 치고 울었고 저와 어머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연락하지 말랬지. 할머니가 너랑 엄마를 찾아서 그런단 말이야. 노인네가 어떻게 밥하고 빨래를 하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밥 해줄 식모 찾아서 연락했니? 할머니 힘드시거든. 당신이 하면 되겠네. 왜? 그건 싫은가 보지? 나 수입도 얼마 없어서 진짜 힘들다고. 할머니도 재산 한 푼 없고 다 엄마가 가져갔다고 하는데 너무하잖아. 그래도 아들인데 뭘 하나 줘야지. 네 자식한테 물려주신대잖니. 자식 생각하면서 그냥 참고 살아. 외간 여자한테 300씩 갖다 바치는 통을 가져놓고 본인 자식한텐 왜 이리 통이 작아? 일이 이렇게 되자 시할머니가 울며불며 시어머니께 사과하는 전화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너의 소중함을 몰랐어.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연락한 거야. 어머님, 이제 와서요? 30년을 그렇게 구박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받아줘야 하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일이 뻔뻔하세요. 어머님의 그 간곡한 사과를 진심으로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쉬울 때만 하는 사과는 받지 않을래요. 어머님 사는 날까지 후회하며 두고두고 땅을 치고 사세요. 내가 미안하다니까. 너 병든 거 다 내 탓이야. 그저 내 아들 주고 의지할 데 없는 늙은이라 너한테 투정만 부렸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할게.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죠. 잘 지내세요. 어머님, 그리고 연락 마세요. 어머님한테는 병간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할머니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어머님이었고 어머님은 그 모든 걸 견뎌내시고 드디어 암 완치 판정도 받으셨어요. 고맙다. 네가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되어 주었는지 다 알아. 제가 뭘요. 어머님이 의지를 이겨내신 건데. 어머니, 앞으로의 남은 인생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전 언제나 어머님만 응원하니까요. 고마워. 너랑 우리 소녀 때문이라도 잘 살아볼게.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나한테 얘기해라. 어머님과 저는 그렇게 각자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떨어져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특별한 인연 같아서 너무 좋고 저희 딸을 누구보다 예뻐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머님 남은 인생이 되도록이면 아프지 않고 늦게 찾은 행복인 만큼 더욱더 즐기며 사시길 소망해요. 저 역시 딸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멋지게 살 거예요. 용기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